네, 안녕하세요. FP 선거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월이네요. 1년의 이제 절반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 모두 1년 목표한 거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오늘 오는데 저는 에어컨을 켰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고 날씨가 그만큼 되게 좋고 코로나도 이제 살짝 완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더욱 긍정적으로 5월 모두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길 바라겠고 5월부터는 포맷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구성을 위해서 포맷이 살짝 바뀌었는데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경제 브리핑 목차 연금 이율이나 이제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 상해 지수, 환율 이런 시중 금리나 지표 동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영업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소스와 이런 재료를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FP를 위한 재무 레시피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볼 건데, 재무 설계 영업 방식에서 계약 성사 확률을 높이는 포인트와 이슈를 이용한 소위 이제 끼어 팔기를 바로잡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이달의 핫 이슈를 두 가지를 뽑아서 실제 보험 저널의 편집 부장님과 연결을 해서 최근 이제 주목되고 있는 이런 민식이법, 그 다음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이런 판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표 동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네, IBK 생명이 여전히 가장 높은 이유를 보이고 있고 전월에 비해서 모든 회사가 0.05%가량씩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3월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보겠는데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0.05% 떨어지고 있고 삼성화재는 무려 0.1% 이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기준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실 이제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월 대비 218포인트가 상승이 됐고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이 완화되면서 경기가 점점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방심을 할 수는 없겠죠. 쉽사리 회복될 것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점차 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도 좀 빠르다고 보여지는데 전월 대비 2,933포인트가 상승이 되었고 국제 유가가 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표는 회복이 차츰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중국 상해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급 하락됐던 이 상해 지수는 마찬가지로 차츰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상승이 되고 있고요. 지수 회복도 지수 회복이지만 이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또한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5원이 하락이 됐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5원이 이제 올랐다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전자산인 이런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자산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금값인데 금과 달러 가격이 최근 크게 상향이 됐다가 이제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조금씩 다 가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네, 3월 하락 이후로 0.75%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아진 기준금리인데 코로나 완화가 되어도 어떤 경제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므로 금리가 바로 이렇게 상승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동결인 상태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그럼 시중은행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인데 카카오은행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현재 1% 중반대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고 그 아래로 DGB 대구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예금 금리를 주는데 대부분이 1% 중반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적금 보겠습니다. 정기적금 또한 2%대, 1% 중반대 금리를 주고 있는데 조금 특징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기간이 긴 정기 적금이 차츰 사라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좀 이런 재미적인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적금은 조금 차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재무상담 레시피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소스와 이런 재료를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재무상담 레시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영업 방식에서 계약 성사 확률을 높이는 포인트. 아무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 영업 방식으로 고객 유치를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상담 기법과 내용을 들어보면 몇몇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하면 성사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재무 상담을 할 때에 고객의 소득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지출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지출이 많으면 절대 이제 계획적인 저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출 중에서도 고정 지출이 얼마나 많이 있냐, 변동 지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지출 구성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통신비, 교통비, 사업비 등등 이런 고정 지출이 많게 되면은 지출 자체를 좀 줄이는데 많은 제한이 좀 걸립니다. 오히려 변동적인 지출이 큰 분들은 이 지출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주면 변동 지출이 좀 잡힐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성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는 고객이 이제 비재무적인 상황까지 파악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좀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종교 이런 부분까지 다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보다 피부에 와닿는 플랜을 짜주면은 훨씬 더 성사율이 높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결코 잘 못해서 저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에 반드시 좀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재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축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말라 그래도 저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도 운동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변하는 어떤 재미라든지 내 운동 능력이 상승되는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데 저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출을 줄이는 재미, 내가 돈이 쌓이는 재미, 내 잔고를 보는 재미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분은 더 이상 저축을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재미적인 요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레시피는 이슈를 이용한 소위 끼어 팔기 바로 잡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 대출을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대출을 좀 받아줄 수 있다던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금리를 좀 낮춰줄 수 있다던가,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던가, 이런 끼어 팔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저축 또한 보험을 같이 가입하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를 해서 끼어 팔기를 하는 게 조금씩 일반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보험사나 은행사 이런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통제하는 이유가 각각의 이런 금융상품들이 다 장단점들이 있고 각각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라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별로, 금액별로 각각 활용했을 때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이런 금융상품인데 이런 금융상품 끼어 팔기는 오히려 이런 고객의 시야를 좀 좁게 만드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끼어 팔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일명 꺾기 영업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또 이런 방식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해주는 FP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현명한 결정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올바른 상담과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상담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이달의 핫 이슈입니다. 이번에 이달의 핫 이슈는 실제로 기사를 쓰셨던 보험저널의 최한희 편집 부장님 모시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직접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부장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보험저널의 최한희 기자입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운전자 보험 아직도 가입 안 하셨나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데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런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길래 좀 폭발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을까요? 민식이법이 과거와 달리 네네. 운전자가 부지가 거의 없는데도 처벌한다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13세 미만 애가 사망했을 때 벌금 같은 대체 수단이 없이 바로 구속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네. 운전자 보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 한 달에 네네. 45만 건이 넘는
판매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선보사에서. 신규 계약만 45만 건이 넘는. 그러면 뭐 예, 45만 건이면은 실제로 좀 폭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민식, 한 달 만에 45만 건이면 상당히 높은. 그렇죠. 네, 한 달 만에 45만 건이 지금 이렇게 팔렸는데, 실제로 이 민식이법 외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예, 맞습니다. 네, 민식이법 외에 좀 추가적인 인기 비결이 있었을까요? 추가적인 인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네. 개정에 따른 그 선보사들의 이슈나 운전자의 공포감이 1등 공신이겠지만 선보사의 전략이 빛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보사는 보장 한도를 민식이법에 맞게끔 기존의 2천만 원 벌금 한도를 3천만 원 올렸고요. 네. 실제로 비대면 체면 활성화 및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최저 1만 원대에서 3만 원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고 했고, 또 실제로 4월 초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체 보험료의 50에서 100%를 추가 지급하는 판매자 중심의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5만 건의 운전자 보험 판매고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모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런 이슈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운전자에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민식이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는 네. 과거처럼 뭐 벌금이나 이렇게 대체 수단이 없어요. 바로 3년 이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운전자가 거의 부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해나 사망이 아닌 그쪽에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이나 기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반적으로 그 벌금의 2배 정도의 벌금 폭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민식법이 적용되는 그 차량은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원동기 자전거, 그 다음에 자가 운전자 경우도 모두 해당되므로 그 폭이 넓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스쿨존 대상이 꼭 그 학교 정문이 아니라 소화전, 교차로, 버스 정류장, 건너별통도 포함됐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광범위한 상황인 바 그 운전자의 벌금이나 처벌, 그 다음에 무기징역에 대한 큰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인명 피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형사처벌이나 이런 예. 처벌이 이제 되는데 좀 더 과중이 된다는 뜻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있기는 있지만, 운전자의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런 보호를 받고 이런 이슈들, 이런 처리 자체가 좀 원활히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험 판례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이 보험 판례가 어떤 분쟁에서 굉장히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좀 뽑아 주셨더라고요. 한 가지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세 가지가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보험 중에 네, 태아보험에 대한 상해보장 부분하고요. 네, 만약에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했을 때 네. 그 고지의무의 보험 계약 상위의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차 보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현재 20%의 조건을 단 그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지금 저희 그 고객들의 실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일단 좀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 그 태아 상해 보장 네. 관련 판례, 이건 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그 태아 보장은 원래 그
폐하 사망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보장이 안 된다는 분명히 명확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네. 폐의 폐해 상태에서 상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보장된다는 게 국민감독원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폐하도 폐해 상태에서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출생 전 과정에서도 모든 상해 보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분쟁이 이제 해결이 됐었네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출생 후에만 상해 보장이 된다고 인식되었는데 네. 대법원 판례는 출생 폐하 상태에서도 상해 보장이 된다. 그렇죠. 뭐 태아 때 가입을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당연히 태아 때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뭐 당연한 판례인 것 예, 같다는 예.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예, 고의적인 보험 계약 사기의 경우에 사기죄가 이게 성립이 되는 관련 이런 판례인데 요건 좀 어떤 예, 걸까요? 예. 이게 보험 사기와 관련인데 의도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 계약을 했을 때요. 네. 보험 계약 사기라고 해당하는데 그렇죠. 그 보험 계약 사기가 언제 시점에 그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대법원은 그 보험 계약 사기는 보험 계약을 가입했을 때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네. 만약 고객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은 요건 뭐 사기가 아니다. 뭐 요런 또 재밌는 판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건데 직접 청구권 성격과 범위 관련에 대한 판례인데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네. 자동차 보험에 대해 피해 보상에 대한 한도가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대부분 1년에서 5년 사이에 그 피해 보상 한도를 20% 한도나 10%, 20%, 15%, 10%의 한도를 책정했더라도 네네. 그 대부분은 그 한도에 무관하게 그 자동차 사고에 인해서 시사 하락이 이루어졌다면 네. 설령 20% 초과가 안 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해석입니다. 네. 지금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피해 보상을 해주더라도 20% 이상 넘는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약관상의 지급 기준일 뿐 일반적 손해 기준에 준해서 설령 20% 이내에 차량 시세 하락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럼 좀 경미하더라도 보장을 해야 된다. 요런 좀 판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기사를 쭉 읽기만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 쓰셨고 그걸 직접 들어보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 5월 경제 브리핑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FP님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다 5월 한 주 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